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상처 주지 않고 할 말 다하는 말솜씨라는 책입니다. 허약어 지음 김경수 공김 센시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누구나 말솜씨만 키우면 상처 주지 않고 미움받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부드럽게 소통하는 말솜씨에 대한 비밀을 담은 책입니다. 상대를 위한다면서 오히려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심코 뱉어낸 말로 상대의 미움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적절하지 못한 말로 공경에 빠진 사람에게 근본적인 문제점을 깨닫게 하여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상황별 말솜씨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덕을 쌓는 법을 알지 못하면 손해를 봅니다. 꼭 나쁜 사람이 아니어도 선량한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나쁜 사람으로 보이거나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악역을 맡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행은 소통의 원칙, 즉 언어의 기술을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제멋대로 구는 것처럼 보이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쉽게 넘기게 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이미 습관화되어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 때문에 스스로 호감도를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주관적인 시선이 현재 내 모습을 정의합니다. 거꾸로 그 정의의 근거는 바로 내가 하는 말 한마디에서 비롯됩니다. 불경에 나오는 착한 씨앗을 뿌리면 착한 결과를 얻는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결정한다라는 도리를 일깨워 줍니다. 말로 덕을 쌓는 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손해를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존경받고 싶다면 무엇보다 듣기 좋게 말하는 법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모두 향기로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내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좋은 말을 들은 사람은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반면 나쁜 말을 들은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 없는 상처를 입습니다. 좋은 말을 한 사람은 만족스러운 보답을 받을 수 있지만 나쁜 말을 내뱉는 사람에게는 비참하고 고독한 시간만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주의해야 할 말버릇 7가지가 있습니다. 1. 원칙대로라면 어떤 사람들은 항상 원칙을 명확히 구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유일한 원칙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원칙이 있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기준에만 맞춰 원칙대로라면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상대를 따르게 하는 것은 진실한 생각이지 원칙이 아닙니다. 2. 이걸 왜 못해? 이 말은 상대에게 용기를 주고 그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채찍질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너무 자주 한다면 서로 감정이 격해질 수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잘못된 부분은 없겠지. 한 글자 한 글자가 사람의 신경을 자극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신경질적인 성격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고 사소한 문제까지 깊이 파고드는 사람들이 이러한 말버릇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우선 내 말 들어. 솔직하고 직설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말버릇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소통이 필요하므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소통은 반드시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소통의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의견 표현에만 신경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적당한 선에서 그칠 줄 알아야 하고 자기 멋대로 말하는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5. 내 말 들어 틀림없으니까. 이런 말은 난감하거나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하면 잘난 척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떠한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없습니다. 6. 능력 있으면 당신이 해. 이 말은 지금 하는 일이 자신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문제 제기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어떤 영역이든 강자 위에는 더 뛰어난 강자가 있습니다. 혼자 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는 것도 지극히 정상입니다. 7. 역시 내가 대단하지. 이 말은 성공한 자의 자기 위안이자 격려입니다. 혼잣말로 하는 수준이라면 나쁠 것이 없지만 공개적으로 말해버리면 곤란합니다. 더군다나 패배한 상대를 더욱 난처하게 하는 말입니다. 어떤 일의 성공이든 반드시 내 절대적인 실력으로만 빚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력과 운, 그리고 주변의 좋은 인연이 서로 접점을 이뤘을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에 자만하기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성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성공에 취하는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최선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명한 말투는 상대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상대를 귀찮아하는 말투는 상대의 감정에 큰 상처를 줍니다. 성가셔하는 말 한마디로 동료들은 서로 어색해질 수 있고 친밀했던 사이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투는 조급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상대에게 지는 이유가 외부적인 조건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조건이 더 유리할 때도 질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조바심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그들은 심신을 가다듬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능합니다. 이처럼 침착한 마음은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마음이 급한 사람은 모든 일이 자신의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을까봐 노심초사합니다. 주변 상황의 변화에 적응할 여유도 없고 자신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과 교류할 때는 반드시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감정의 기복에 따라 조급함을 내비친다면 상대는 물론 자신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쉽게 화내는 성격을 고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마음을 가라앉힌다. 어느 심리학자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순서로 먼저 목소리를 낮추고 속도를 줄이며 마지막으로 가슴을 똑바로 펼 것을 주문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는 이유는 목소리가
감정의 촉매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를 높이면 충동적인 표현을 통제하기 어려워집니다. 말하는 속도를 줄이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빨라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목소리도 높아지고 감정도 격해집니다. 가슴을 곧게 펴는 이유는 충동적이고 긴장된 분위기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흥분해 격렬한 말투를 쏟아낼 때는 자세가 상대를 향해 기울게 됩니다. 상대는 이러한 태도를 공격적으로 느끼게 되어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 있습니다. 2. 입을 닫고 경청한다. 분노의 감정은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에 맞장구 칠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상대를 설득하기 힘들다고 느낄 때는 입을 닫고 경청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자신의 관점에 흥미를 보인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상대의 마음속 분노를 가라앉히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3.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린다. 감정이 격화된 자리를 당장 피하기 어렵다면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 상대가 쏟아내는 격렬한 말을 흘려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분노의 감정은 뇌의 편도체에서 발생하는데 이것을 되뇌 피질이 인지하고 억제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시간차를 견디지 못하면 분노는 더욱 확대되어 상대와 격렬한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주의를 전환하면 이성적으로 화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본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가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조직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각자 다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때 서로 자신의 의견만 옳고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고집한다면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의 입장에서 동기와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서로 다른 의견을 말하는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오갈 때 날이 선 말로 서로 대립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이성적 사고력을 키운다. 다른 사람과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따져보고 그에 따른 자신의 책임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성적 사고력을 키우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 높아질 뿐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 긴장된 분위기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잠깐의 화를 참으면 100일의 근심을 면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발짝 물러설 줄 아는 합리적인 양보는 상대의 인정을 얻는 것은 물론 나에게도 큰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까칠함은 복을 날립니다.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쉽게 나고 이를 누군가에게 발산하고자 하는 충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람은 화가 나면 시야가 아주 좁아지고 문제를 심각하게 주관적으로 생각하며 자기 통제 능력 또한 떨어집니다. 그 결과 평소에는 무심하게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일에도 발끈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간관계의 충돌은 본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자주 불거지는 화는 일종의 불량한 감정입니다. 화는 정신은 물론 몸의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화는
고혈압, 궤양, 불면증 등을 일으키며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암과 신경쇠약에 걸릴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화는 우리의 몸에서 일종의 심리적인 바이러스 역할을 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의 나쁜 감정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바이러스는 먹구름과도 같아서 다른 사람에게 내리쬐는 햇살까지 차단해 버립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사고의 결과물이며 되뇌의 지배를 받습니다. 되뇌를 조절해 좋은 생각은 받아들이고 나쁜 생각은 쫓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너무 세세하게 고민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매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날수록 화가 나는 일이 있다면 잊어버리도록 노력하고 유쾌한 마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말은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입니다. 반면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말을 잘하고 싶다면 말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이 책 상처 주지 않고 할 말 다하는 말솜씨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공감과 소통의 달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